자, 먼저 이러다 전세 사라질까? 월세만 찾는 빌라 시장. 예, 빌라 같은 경우가 전세 사기 여파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허그에서 이제 전세 보증 126% 룰 이런 강화 문제도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빌라 시장이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10월 동안 서울의 비아파트 물량 중에 22만 8,542건 중에 14만 7,226건이 월세였다. 그래서 전체 임대차 거래의 64.42%에 달한다. 예, 20년도에는 43.58, 그 다음에 월세 비중이 21년도에는 47.25, 22년도에는 54.80,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자, 이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 만약에 어떤 그 빌라의 전세가 원래 2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지금 이제 공시가격 126%에 맞춰서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전세 보증금 2억짜리가 126%에 맞추면 그런 전세 보증이 가능한 금액이 만약에 1억 7천이라고 하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이제 벌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2억짜리를 1억 7천 해주는 임대인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착한 임대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네.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시가격 126%에 맞추다 보니까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월세화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 월세 전환율하고요. 이제 전자금 대출 이제 이자율하고 비교해 보면 월세 전환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내가 나가는 돈이 좀 적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이제 월세 전환을 해서 지금 월세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자로 내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난 게 한두 건 빌라 갖고 있는 임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세 사기가 거의 없습니다. 막 수백 건씩 아예 작정하고 막 100건씩 200건씩 예, 대부분이 대규모로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세 보증을 한꺼번에 100개, 200개씩 받는 사람들은 전세 보증을 낮춰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가 적은 거의 없었던 한두 건 가진 사람들이 전세 보증을 받는다. 임대인 입장에서. 예,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 126%에서 112%까지 내린다라는 거를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급격하게 더 월세화가 더 진행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12%로 낮추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가능성이 큰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12% 낮추라 이거죠. 대신에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비율 높여주고. 예, 이러면은 급격한 월세화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허그에서도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2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는 취득세 중과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요. 30억짜리, 20억짜리도 중과시키고 2억짜리도 중과시키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따라서 좀 핀셋 규제를 해야 되는데 핀셋 규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여기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게끔 만들려면 일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핀셋 규제를 해야죠. 핀셋 규제를. 예.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 자, 세리나 S님이 네.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피부가 좋아지네요. 예. 아, 지금 여기 지금 그 조명을 받아갖고 예, 피부가 제가 봐도 좀 반짝반짝하네요. 예. 지금 아파트 매수해야 하나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매수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또 매수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 거고 또 좀 기다려야 되는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신축 아파트 너무 강세다. 예, 그래서 뭐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신 얘기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너무 싸다. 라고 제가 저희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자,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을 보면 일반은 0.01%, 재건축은 0.07%. 그래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은 투자 러시다.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전주 대비 0.02% 상승을 했고요. 재건축 단지가 0.07% 상승을 하면서 재건축 시장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분양가들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 분양가 대비해서 재건축 아파트도 어차피 신축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재건축 아파트를 못 갔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보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이제 갭 메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4, 5개월 전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재건축 투자 시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재건축 가야 된다. 네. 라고 많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두드러진 상승폭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강남에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강동구에 있는 우성 한양아파트, 서초구 반포 미도일차와 같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에 기대감을 반영하며 시세 상승세를 견인을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이제 용산같이 대규모의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역세권 지금 아이파크 지금 이제 분양 들어갔죠.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평가되었던 재건축에 투자 수요가 들어가면서 지금 신축 아파트하고 지금 갭 메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수재빈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수도권 지역 거주 아파트 매도했어요. 지방에 10년 거주 예정이라 아파트 한 채 매입하고 4억 정도 남았어요. 지인이 서울에 개발 예정지 주택을 지방 가기 전에 매입하고 내려가라 합니다. 제가 이런 상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서울에 살다가요. 이제 대전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거죠. 이제 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파셨어요. 지금 7, 8년 만에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자, 7, 8년이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게 2017년도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 매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에 10년 거주 예정이면 4억 정도 있으면 지금 서울에 지금 개발 예정지들 상당히 많거든요.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이라던가 선정된 지역들, 신속은 좀 힘들겠죠. 신속은 좋은 지역들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못 끼고 삽니다. 이런 지역들은 좀 어렵고요. 이런 개발 예정지 쪽에 3, 4억 정도 묻어둘 만한 지역들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요 2억 이하짜리도 도심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상당히 많아요. 예, 이런 지역에 무조건 묻어놓고 가셔야 돼요. 지금 10년이나 그랬잖아요. 10년이면 또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물어보시는 게 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면 세월이 하세월이야. 네. 20년 걸려. 돈 묶여버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돈이 안 됐거든요. 왜 안 되냐? 아파트 가격 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아파트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럼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면 수익이 크겠죠.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는요. 2015년까지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해서 해봤자 조합원 입장에서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면 세월이 하세월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거기에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 속도도 빠르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서울에 주택 공급 활성화하려고 많은 지금 제도들을 지금 개선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간소화되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하세월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수재빈이 10년 정도라면요. 어떤 지역의 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10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지역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서울 도심 지역의 신당동 일대, 이런 지역들,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면서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요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네.